임종석, 어제 제가 정조태 홍구경이다라고 비유를 했던 건 제가 비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언론사에서 중앙일보입니까? 비유를 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임종석을 홍구경에 비유를 하면 홍구경이 엄청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구경은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개인적 이런 약점도 있고 해서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임종석하고 홍구경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다. 홍구경이 뭐 친북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건이 한국에 오면 파트너가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이렇게 되지요. 자, 청와대에서 굳이 만나려면 정의용을 만나야 되는데 임종석을 먼저 콕 지목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그러면 왜 임종석을 공개리에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북한 대북 문제를 임종석이 네가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니를 만나서 경고를 좀 직접 하고 싶다. 어제 비건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 한반도 상세 지도를 손에 들고 왔대요. 그럼 비건은 왜 지도를 들고 왔을까? 제가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북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인 데 대해 비건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나 동창리, 풍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선이나 다른 지역에 엄청난 핵물질과 핵시설을 숨겨놓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느냐. 또 그리고 너네들이 도로와 철도 연결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나 있냐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만났다 봅니다. 어제 TV나 사진으로 소개된 부분은 잠깐이고 아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눴을 건데요. 미국이 아마 임종석에 특별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임종석을 만났지. 미국이 임종석을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하고 잘 되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비건은 대북정책 특별대표입니다. 그럼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는 것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차관급, 대사급 정도밖에 안 되는 직인데 이런 사람이 임종석을 만나러 간 거는 미국이 임종석을 좀 우습게 보는 부분이죠. 솔직히 볼턴이 임종석을 만나도 양국을 직제를 동등하게 놓고 본다면 임종석이 내가 볼턴을 만나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한참 미친 비건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임종석 따위를 만나는데 굳이 폼페이오가 가겠느냐, CIA 국장이 가겠느냐. 그래서 비건 네가 가라 일이 된 거죠. 자, 부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복급 되는 인물이 임종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한국 측에서 만날 임종석을 만났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이날 강경화 외교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파트너지요. 이 사람도 만났지만은 임종석을 만났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이 강경화가 뭘 대북 정책에 결정권이 있고 아는 게 있다고 보겠습니까? 조명균이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전부 바지지요. 정의용이가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임종석이 똘만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급이 낮은 북핵 특별대표를 임종석을 만나러 보내서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을 통해서 임종석한테 특별한 경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청나라에서 한국에 사신을 보내면
일부러 직급이 낮은 사람이 와가지고 황제의 사신이다 하면 조선 왕이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러 미국이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관계자가 한 말이 걸작인데요. 미국은 남북관계가 잘 되면 비핵화도 잘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임종석을 만나고 싶었을 거다. 지금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임종석이 주도한다. 자, 지금 세 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을 임종석이 하면서 그 옆에 정의용이든 서훈이든 조명균이든 강경화든 다 거느리고 있었죠. 임종석의 위세는 엊그제 DMZ의 지뢰 제거 현장을 갈 때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종석은 문재인 1인지하 나머지 만인 지상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임종석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해리스 대사나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상당히 한국 대사관이 취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관이 취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나 정무적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 면담에는 해리스 대사도 그리고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앨리슨 후커도 배석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앨리슨 후커는 이 NSC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숨은 실세입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정착, 미북 회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임 실장은 비건에게 미북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 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답니다. 뻔하지요. 대북 제재를 넘어서 북한에 철도나 도로 연결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열지 말고 기업인들 투자시키지 말고 은행들 동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면담에서 논란이 되는 남북 사업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안 하려면 뭐 하려고 만났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쫄병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쫄병들이 임종석이한테 두목한테 전달이라도 하겠느냐. 그러니 미국이 비건 네가 가서 직접 만나고 만약에 안 만나준다면 연락해라. 이래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비건 입으로 임종석한테 특별한 경고, 코션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임종석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은 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전력과 당신의 사상과 당신이 해온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한국의 대북 지금 친북 정책을 전부 밀어붙이고 끌고 가고 있는 총체적인 사령탑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당신이 아마 여러 가지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건에게 남북관계가 잘 돼야 비핵화도 잘 된다는 선순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는데 좀 가소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여러 라인들이 총가동되어서 한국에 이런저런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온 베리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도 청와대에 와서 정의용 실장을 강경화를 만나서 또 국방장관을 만나서 남북 경제 협력 및 군사 합의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한국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한국이 그 경고를 어겼을 때 이제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미국은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어제 비건의 핵심적인 요구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라.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지금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이 서두르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북한하고의 부분을 순차적으로 서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매우 이상하게 서두르고 있다. 연말까지 왜 나를 박아서 종전선언을 하고 올해 안에 왜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한다고 해서 착공식을 11월 말 12월을 한다고 박아놓고 서두르고 또 개성공단을 기업인들이 곧 방문한다 하고 연락사무소를 한다면서 저렇게 돈을 쓰대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뒤통수를 치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대북 제재를 완화를 밀어붙이는 문재인의 의도가 뭐냐라는 부분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인 문재인이 떠드는 이야기는 전부 임종석의 머리에서 나온다. 이걸 미국이 알고 임종석을 만나서 그러니까 빙 둘러가지 않고 사령부를 직접 폭격을 해버리는 형태로 비건을 보낸 거죠. 의도적으로 직급이 낮은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건이 임종석에게 미국은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유지할 거니까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북한에 자꾸 뭘 해주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다가는 사단이 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임종석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인데 이날은 이행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자격으로 만났다 하지만 비서실장 자격이면 비건을 만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정용이 만나고 가시오 하고 나는 비서실장이 뭐 미국의 북핵 교섭 대표를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이런 미국의 차관급 외교부 직원을 만난 것은 아마 유례 없는 일일 건데요. 임종석의 행태도 저는 좀 웃긴 겁니다. 북한에다 대고 미국에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내가 대북 정책을 다 하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 보여주고 싶은지 또 한국 국민들한테 미국이 나한테 와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협의한다라고 과시를 하고 싶은 임종석은 지금 자기 정치한다고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자, 비건이 한국에 와서 할 말보다 들으러 왔다는데 미국은요 한국이 뭔 소리 하는가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건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은 최후 통첩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죽일 때도 절차를 밟아서 죽여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너네들한테 이런 경로를 거쳐서 충분히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남기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임종석요 어제 또 비건 만나서 웃는 사진 밖에 공개하면서 기쭉기쭉 했지만은 그 웃음이 어디까지 갈지는 앞으로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웃을 날도 많지 않았으니까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스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미 간에 10월 말이면 항상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SCM이라고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최대 중점이 전시작전권 이양이었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유엔 사령관을 겸하는데 한국은 작년부터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는 한국군이 양국이 만드는 통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되고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작년부터 한국은 미래사령부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는 미래사령부를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이번에도 한국은 이 SCM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하겠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시행 방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사합의 등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들은 한미가 SCM을 통해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미국이 한국군 주도의 연합 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한국군이 지었던 이름은 미래사령부입니다. 이런 걸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 대장, 미군의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사성장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군이 유사 이래 다른 나라가 지휘하는 군대에 미군이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내지 지휘를 받는 적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어떤 상하 구조도 문제지만은 지금 북한 편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한국이 왜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 하는가?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시작전권 넘겨주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면 이제는 미국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갈 거다. 미국을 보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라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밑에 너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들어와서 부사령관 해라. 그 미국이 견딜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수를 쓰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너네들이 제시한 그 안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모들 보고 검토하라 하자면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치 이게 될 것처럼 지금 연합뉴스나 한국의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고 진짜 너네들 밑으로 우리 들어오라 하고 전시작전권을 그런 맥락에서 갖고 가겠다 하면 군대 빼버리라. 빼면 빼지. 너네들 밑에 기어 들어가서 너네들이 지금 북한군하고 붙어서 같이 노는데 우리가 지금 너네들 밑에 들어가면 미군이 한국에서 인질될 일이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할 때 미국 입장이 뭐예요? 갖고 가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넘겨받는다고 하다가 그 준비기간에 꽁무니 빼기 시작했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없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이걸 즉 몇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즉 한국군이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때 넘겨주겠다 하면서 한참 뒤로 미뤘는데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평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두기로 했는데 그걸 생략을 하고 지금 한국군이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부는 올 초부터 총리 주재하에 이걸 바로 한국군이 넘겨받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한국군의 기본 운영 능력이 검증되고 나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되고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이 이어지고 나면 그래서 빠르면 문재인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한미연합 공중작전훈련을 미국이 먼저 안 하겠다고 통보했지요. 그래서 한국은 마치 그거 잘 됐다 하면서도 또 시비를 썩 걸었죠. 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이 독자적으로 해볼까 하고 또 쇼를 했습니다. 미국이 왜 먼저 안 하겠다 했는 줄 아십니까? 자, 트럼프가 지금 미북 회담을 연기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게 이겁니다. 작년에 F-22, F-35가 오고 전략 폭격기가 와서 북한 깊숙이 아마 들어갔다 왔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때쯤 한 40일을 사라졌어요. 올해도 이거 한다 하면 김정은이가 곧바로 협박한다 하면서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판 깬다고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이 입 좀 다물고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라. 니 저기 백두산 밑에 가서 숨지 않게 해줄게. 선심을 쓴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김정은이는 평양에 못 있습니다. 언제 연습처럼 해서 지 죽일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논의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은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 이런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티스 장관이 9.19 군사 합의서를 지지할 거다는 소리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해 줄 거다? 꿈도 꾸지 말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헛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임종석이한테 직접 비건을 보내서 굴욕적으로 경고까지 주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순순히 넘겨주겠느냐. 이제는 과거는 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삿바싸움을 한다고 그래 갖고 가려면 갖고 가라 이랬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쪽 편이 아니라 사실 저쪽 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해주다가는 큰일 난다 생각을 해서 넘겨줄 리도 없고 그 한국이 구상하는 미래사령부, 한국군 사령관이 있는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그럴 바에야 집에 갈게 너네들끼리 전시든 평시든 북한하고 붙어서 다 해쳐 먹어라.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자, 임종석은 비건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대서특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인물이냐 이렇게 쇼를 하고요. 지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도 이쯤 되면요.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맞아서 불이 번쩍 하니까 아프구나 하면서 느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